연 1억 원의 연봉을 받던 노동자가 3년 뒤에는 똑같은 일을 하며 시급 9,800원만 받겠다고 나섰습니다. 그 직원을 고용하는 회사의 사장님이라면 반기지 않을 수 없죠. 그 소식에 해당 회사의 주가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 회사는 순식간에 최소한의 인건비로 엄청난 이윤을 내는 회사가 되었죠. 이 이야기는 한 산업도시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은 이야기입니다. 자본주의에는 인정과 배려가 없습니다. 오직 계산기만 있을 뿐이죠. 지금 이 회사 경영진 노트북에는 딱 두 개의 견적서가 있습니다. 하나는 연봉 1억 달라고 하면서 툭하면 연봉 더 올려달라고 떼쓰는 인간 노동자. 다른 하나는 초기 비용 2억 원이면 최소 5년 동안 불평 없이 24시간 돌아가는 로봇. 여러분이 사장님이라면 어느 것을 컨펌하시겠습니까? 오늘 같이 하는 경제학은 감정, 다 빼고 오직 돈의 논리로 우리들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26년 2월 22일 현대자동차 노조 사무실에서 한 장의 성명서가 발표됩니다. 모사 합의 없이는 공장의 로봇은 단 한 대도 받아들일 수 없다. 수십 년간 현대차를 지켜온 강성노조의 강력한 선언이었죠. 전국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소식지에는 이런 문장이 실렸습니다. 평균 연봉 1억 원을 기준으로 24시간 가동 시 3명의 인건비는 연 3억 원이지만 로봇은 초기 구입비 이후 유지비만 발생하므로 자본가에게 좋은 명분이 된다. 노조는 이 숫자로 싸우려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그날 현대차 주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콩나? 천만에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시가총액 108조 원 돌파, 국내 3위 등급. 올해 들어서만 주가가 78% 폭등했습니다. 78%요, 여러분. 노조가 강력하게 반대 성명을 낼수록 주가는 더 올라갔습니다. 증권사 보고서에는 이런 문장이 쏟아졌죠. 아틀라스 효과, 목표가 상향, 피지컬 AI 기업으로 재평가. 투자자들은 환호했습니다. 노조 간부는 소식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다. 단순 자동차 제조사를 넘어 로봇, AI 기업으로 가치가 매겨지고 있다. 왜일까요? 노조가 반대하면 회사가 어려워지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왜 주가는 오히려 폭등한 걸까요? 도대체 투자자들은 무엇을 본 겁니까? 여기에 노조가 모르는 숫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숫자가 이 전쟁의 승패를 이미 결정지었습니다. 지금부터 현대차 노조와 로봇의 전면전, 그 숨겨진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제조업에 종사하고 계시다면, 당신이 노조 조합원이시라면 반드시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공장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26년 2월 22일 이날 현대차 노조가 발표한 성명서의 핵심 문장을 한번 뜯어볼까요? 해외 물량 이전과 신기술 도입, 로봇 자동화는 노사 합의 없는 일방 통행이다.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두 개 있습니다. 해외 물량 이전과 로봇 자동화죠. 노조는 이 두 가지를 같이 묶어서 반대했습니다. 노조가 제시한 계산은 명확했어요. 연봉 1억 원짜리 노동자 3명이 3교대로 24시간 돌리면 연간 3억 원이 듭니다. 반면 로봇은 어떨까요? 대당 구입비 2억 원에 연간 유지비 1,400만 원. 계산기를 두드려보니 5년 동안 총 2억 7천만 원이면 됩니다. 3억 원 대 2억 7천만 원. 노조는 이 숫자를 들이미며 인건비 절감을 위한 명분이라고 비판했죠. 합리적인 지적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시장 반응은 정반대였어요. 성명서가 나온 바로 그날 현대차 주가는 급등했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한 건 시점입니다. 노조가 왜 하필 2월에 이런 성명을 냈을까요? 한 달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2026년 1월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 여기서 현대차 그룹이 전격 공개한 게 있습니다.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예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개발한 이족 보행 로봇이죠. 현대차는 거기서 엄청난 선언을 합니다. 2028년까지 아틀라스 3만 대 양산 체제를 구축하겠다. 미국의 로봇 생산 거점을 만들고 향후 제조 현장에 단계적으로 투입하겠다. 3만 대요, 여러분. 3만 대입니다. 발표가 끝나자마자 증권가가 들끓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보고서를 쏟아냈어요. 현대차는 더 이상 자동차 회사가 아니다. 피지컬 AI 기업으로의 대전환. 목표 주가 상향. 투자자들은 환호했고 주가는 치솟기 시작했죠. 그로부터 한 달 뒤 노조가 반대 성명을 낸 겁니다. 타이밍을 보세요. 이미 주가는 상승 궤도에 올라 있었어요. 노조 반대 성명이 나오자 주가가 꺾였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더 올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노조가 정말 몰랐던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노조는 연 3억 원 대 2억 7천만 원이라는 계산만 했어요. 하지만 투자자들이 본 숫자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먼저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도대체 뭐길래 이 난리일까요? 기존 산업용 로봇을 생각해보세요. 공장 바닥에 딱 고정돼 있죠. 원용 레일이 깔려야 움직이고 특정 작업만 반복합니다. 용접 로봇은 용접만, 도장 로봇은 도장만 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 로봇들을 들여오려면 공장 구조를 싹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바닥을 뜯고 천장에 레일을 달고 전용 작업대를 만들어야 해요. 설치 비용이 로봇값보다 더 들어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틀라스는 뭐가 다를까요? 두 발로 걷습니다. 이게 혁명적인 겁니다. 사람이 다니던 계단, 좁은 통로, 기존 작업대를 그대로 쓸 수 있어 공장을 뜯어칠 필요가 없습니다. 내일부터 당장 사람 자리에 로봇을 세워둘 수 있다는 뜻이죠. 성능은 어떨까요? 사람은 하루 8시간 일합니다. 24시간 돌리려면 3교대 체제가 필요하죠. 3명이 필요한 겁니다.
로봇은요? 배터리만 교체하면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돌아갑니다. 밥도 안 먹고 화장실도 안 가고 담배도 안 피워요. 품질은요? 사람이 조립하는 공정의 불량률은 약 1.5% 수준입니다. 집중력이 떨어지면 실수가 나오거든요. 로봇은 공정이 안정화되면 0.2%까지 떨어집니다. 사람의 7분의 1 수준이에요. 현대차 미국 공장에는 이미 이런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로봇팔이 차체를 찍어내고 무인 운반 차량 AGV가 부품을 실어 나르고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만든 로봇 게스팟이 품질 검수를 합니다. 여기에 아틀라스까지 더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생산부터 검수까지 전 과정을 로봇이 담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현대차는 왜 이 로봇들을 한국이 아니라 미국 공장에 먼저 투입했을까요? 기술 테스트?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요. 미국 조지아주에 짓고 있는 메타플랜트 2025년 말 완공 예정이었다가 지금은 거의 완성 단계입니다. 이 공장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처음부터 로봇 중심으로 설계됐다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 주인공인 공장이에요.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미국은 노조 가입이 의무가 아닙니다. 특히 조지아주 같은 곳은 라이트워크주라고 해서 노조 가입을 강제할 수 없어요. 경영진 입장에서는 천국이나 다름없죠. 파업 리스크 제로, 완전 자동화, 인력 운영의 자유. 노조가 성명서에서 해외 물량 이전을 언급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눈치챈 거예요. 메타플랜트가 본격 가동되면 한국 공장 물량이 빠져나간다는 거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정말 주목한 건 공장이 아니었어요. 계산기를 한번 제대로 두드려 봅시다. 노조가 말하는 숫자가 아니라 기업 회계장부에 찍히는 진짜 숫자를 봐야 해요. 먼저 사람 쪽입니다. 현대차 그룹 주요 계열사 7곳 임직원 평균 인건비가 1억 3천만 원입니다. 노조가 계산한 1억 원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기업이 부담하는 건 월급만이 아닙니다. 4대 보험회사 부담분, 퇴직금 충당금, 각종 복지비, 식대, 교통비, 자녀 학자금, 여기에 교육훈련비, 안전장비비까지 더해야 하죠. 24시간 돌리려면 3교대가 필요하니까 3명이 필요합니다. 1억 3천만 원 곱하기 3, 3억 9천만 원이에요. 5년이면 약 19억 5천만 원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파업 리스크 비용을 빼먹으면 안 돼요. 노조가 강한 현대차는 평균 2년에 한 번꼴로 파업 위기를 겪습니다. 한 번 파업하면 하루 생산 차질이 수천 대, 금액으로는 수백억 원이 증발해요. 이 리스크를 비용으로 환산하면 연간 최소 5억 원은 잡아야 합니다. 5년이면 25억 원. 그럼 총 비용이 얼마죠? 19억 5천만 원 더하기 25억 원, 44억 5천만 원입니다. 여러분, 44억 5천만 원이에요. 이제 로봇 쪽을 봅시다. 아틀라스 구입비 대당 2억 원, 연간 유지비는 1,400만 원, 전기세, 부품 교체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비용 다 포함한 겁니다. 5년이면 2억 원 더하기 1,400만 원 곱하기 5, 2억 7천만 원이죠. 44억 5천만 원대 2억 7천만 원, 약 16배 차이입니다. 노조가 계산한 3억 원대 2억 7천만 원보다 격차가 훨씬 큽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어요. 성능 차이예요. 사람은 하루 8시간 일하죠. 그것도 집중력이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점심시간, 휴게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 다 빼면 실제 작업 시간은 6시간 정도예요. 로봇은요? 배터리 교체 10분 빼고 23시간 50분 풀가동입니다. 불량률도 봅시다. 사람 1.5%, 로봇 0.2%. 차 1000대만 되면 사람은 15대에서 불량 나오고 로봇은 2대만 나온다는 겁니다. 불량 한 대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평균 500만 원입니다. 1000대 기준으로 사람은 7,500만 원, 로봇은 1000만 원. 여기서도 차이가 나죠. 16배 비용 효율, 7배 품질 우위. 자본주의에서 이 정도 격차가 나면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예요. 노조가 인건비 절감을 위한 명분이라고 했지만 기업 입장에서 이건 명분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경쟁사가 로봇으로 원가를 16분의 1로 낮추는데 우리만 사람 고집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에서 도태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2026년 들어서만 현대차 주가가 78% 폭등했습니다. 78%요? 시가총액 108조 원으로 국내 3위에 올랐어요. 대체 투자자들은 뭘 본 걸까요? 증권사 보고서를 한번 볼까요? 현대차는 더 이상 자동차 회사가 아니다. 피지컬 AI 기업이다. 이 문장이 핵심입니다. 피지컬 AI가 뭐냐고요? 몸을 가진 인공지능이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AI는 주로 소프트웨어였죠. 챗 GPT처럼 대화하거나 이미지 만들거나 데이터 분석하는 것들이요. 그런데 피지컬 AI는 다릅니다. 직접 몸을 움직여서 공장에서 차를 조립하고 물류창고에서 물건을 나르고 건설 현장에서 벽돌을 쌓아요.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글로벌 투자은행들 분석에 따르면 2030년까지 약 300조 원 규모로 성장한다고 합니다. 300조 원이에요, 여러분. 테슬라도 뛰어들었습니다. 옵티머스라는 휴머노이드 만들고 있죠. 애플도 관심 보이고 있고 중국 기업들도 우르르 몰려들고 있어요. 그런데 현대차는 뭐가 다를까요? 현대차는 이미 2021년에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1조 원 주고 인수했습니다. 로봇 게스팟, 물류 로봇 스트레치, 그리고 휴머노이드 아틀라스까지 확보한 거예요. 게다가 자동차 공장이라는 실전 테스트베드가 있습니다. 다른 회사들은 로봇 만들어도 어디서 테스트할지 고민해야 하는데 현대차는 자기 공장에서 바로 돌려볼 수 있어요. 2028년까지 3만 대 양산 체제 구축. 이게 얼마나 큰 숫자인지 감이 안 오시죠?
현대차 울산공장 생산직이 약 3만 명입니다. 로봇 3만 대면 이론적으로 울산공장 인력을 전부 대체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투자자들은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현대차가 로봇으로 인건비를 10분의 1로 줄이고 그 로봇을 다른 회사에도 팔면 자동차 팔아서 버는 돈보다 로봇 팔아서 버는 돈이 더 많아질 수 있겠네? 실제로 현대차는 로봇 사업을 별도 계열사로 분리할 계획을 검토 중입니다. 자동차는 현대차, 로봇은 보스턴 다이내믹스 두 개의 엔진으로 성장하겠다는 거예요. 노조도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소식지에 이렇게 썼잖아요. 최근 현대차 주가가 폭등한 핵심 이유는 피지컬 AI, 로봇 기업으로 재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덧붙였죠.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왜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을까요? 회사 가치가 오르니까 좋은데 그 가치 상승이 자기들 일자리를 위협하는 로봇 때문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단순히 비용 절감만 본 게 아니에요. 노조 반대 그 자체를 호재로 봤습니다. 눈치채셨습니까? 노조 성명서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해외 물량 이전과 신기술 도입은 노사 합의 없는 일방통행이다. 절대 용납할 수 없다. 해외 물량 이전. 왜 노조는 이 단어를 로봇과 함께 묶어서 언급했을까요? 연결고리가 뭡니까? 미국 조지아주 메타 플랜트를 한번 봅시다. 이 공장은 2025년 말 완공 예정이었다가 약간 지연됐지만 지금 거의 완성 단계예요. 투자 금액만 5조 원이 넘게 들어갔습니다. 5조 원이요, 여러분. 이 공장의 특징이 뭔지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부터 로봇 중심 스마트 팩토리로 설계됐다는 겁니다. 사람 중심이 아니라 로봇 중심이에요. 통로폭, 작업대 높이, 부품 배치 전부 로봇 기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노조가 없습니다. 조지아는 라이트 투 워크주라서 노조 가입을 강제할 수 없어요. 노동자가 원하면 가입하고 원하지 않으면 안 가입해도 되는 거죠. 한국처럼 노조 파워가 강한 환경이 아닙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여러분이 현대차 CEO라면 어디에 신차 물량을 배정하시겠습니까? A안 한국 울산공장. 노조 강함, 파업 리스크 있음, 인건비 높음, 자동화율 낮음. B안 미국 메타 플랜트. 노조 없음, 파업 리스크 제로, 로봇 중심 운영, 인건비 10분의 1. 답은 뻔하죠. 자동차 업계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룹이 배정하는 일감을 두고 사람 중심의 한국 공장이 로봇 많은 해외 공장과 생산성, 품질 경쟁을 하게 된다는 뜻이다. 경쟁이라고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경쟁이 아닙니다. 이미 승부는 정해져 있어요. 생산성 16배 차이가 나는데 무슨 경쟁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메타 플랜트가 본격 가동되면 미국 시장 물량은 당연히 거기서만 되겠죠. 그 다음은요? 유럽 수출 물량도 메타 플랜트에서 만들어서 보내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물류비 계산해 봤을 때 한국에서 보내는 것보다 미국에서 보내는 게 나을 수도 있거든요. 한국 공장은요, 국내 판매 물량이랑 일부 아시아 수출만 남게 됩니다. 물량이 줄어들죠. 물량이 줄면 어떻게 될까요? 잔업이 사라집니다. 특근도 없어져요. 월급 봉투가 얇아지기 시작합니다. 노조는 이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해외 물량 이전 절대 용납 못한다고 선을 그은 것.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노조가 선을 긋는다고 해서 기업의 경영 판단이 바뀔까요? 투자자들은 오히려 이렇게 읽었어요. 노조가 반대하네? 그럼 현대차는 한국 대신 미국에 더 투자하겠구나. 좋은데? 노조 반대 성명이 나올수록 주가가 오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시장은 노조 반대를 위협이 아니라 해외 투자 가속화의 신호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2025년 한국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됐습니다. 이 법이 뭐냐고요? 원청 기업이 하청 노조와도 교섭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지금까지는 원청이 자기 회사 노조하고만 얘기하면 되는데 이제는 협력업체 노조까지 상대해야 하는 겁니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권리 확대죠. 하청 노동자들도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으니까요. 좋은 취지입니다. 그런데 법이 통과된 바로 그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로봇 관련 주식들이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로봇 부품 만드는 회사, 산업자동화 솔루션 파는 회사, 로봇 SI 회사들 주가가 동시에 올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시장은 이렇게 계산한 겁니다. 노동 비용이랑 리스크가 더 늘어나네? 그럼 기업들이 로봇으로 대체를 더 빨리 하겠구나. 재계 관계자가 한 말입니다. 로봇은 배터리만 교체하면 24시간 내내 일하고 파업도 안 한다. 국내는 노조 때문에 도입이 늦을지 몰라도 해외에서 선제적으로 휴머노이드를 테스트해보려는 기업이 많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노조가 강하게 반대할수록 법이 노동자 편을 들수록 기업은 더 빠르게 로봇으로 도망갑니다. 2026년 현재 한국에서는 정년 연장 논의가 한창입니다. 60세에서 65세로 늘리자는 얘기죠. 주 4.5일제 도입 논의도 진행 중이에요. 금요일 오후는 쉬자는 겁니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환영할 일입니다. 더 오래 일하고 쉬는 시간도 늘어나니까요.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일까요? 정년 연장하면 인건비 총액이 늘어납니다. 숙련도 높은 고연봉 직원을 5년 더 붙잡아야 하니까요. 주 4.5일제 하면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금요일 오후 라인이 멈추니까. 기업은 이렇게 계산하면 정년 연장으로 5년치 인건비 추가, 주 4.5일제로 생산성 10% 하락. 그럼 무고 도입하는 게 더 나은데? 노조는 노동자 권리를 지키려고 싸웁니다.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그 싸움이 역설적으로 로봇 도입을 앞당기고 있어요. 투자자들은 이 역설을 정확히 읽었습니다. 노조 반대 성명이 나오면 나올수록 노동 친화적 법안이 통과되면 될수록 로봇 대체는 가속화된다. 그래서 현대차 주가가 78% 오른 겁니다. 노조도 이걸 알고 있습니다. 소식지에서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라고 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싸우면 싸울수록 지는 게임이라는 걸 어렴풋이 느낀 거죠.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역사를 한번 봅시다. 19세기 영국으로 돌아가 봅시다. 1811년부터 1816년 사이 영국 노팅엄 지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전직 공장에 새로운 기계가 들어왔어요. 한 대로 10명분의 1을 할 수 있는 기계였습니다. 숙련 직공들이 패닉에 빠졌죠. 이 기계 때문에 우리가 일자리를 잃는다. 그들은 망치를 들었습니다. 밤에 몰래 공장에 침입해서 기계를 박살냈어. 네드러드라는 사람이 처음 시작했다고 해서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정부는 군대를 보냈습니다. 기계 파괴범들을 체포해서 감옥에 넣고 일부는 사형에 처했어요. 그럼 기계는 사라졌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더 빠르게 보급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효율 차이가 압도적이었으니까요. 기계 한 대가 사람 10명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일했습니다. 자본가 입장에서 선택지가 없었던 거예요. 2026년 2월 22일 현대차 노조가 던진 선언. 로봇 단 한 대도 받아들일 수 없다. 21세기 러다이트 운동과 뭐가 다릅니까? 물론 노조는 기계를 부수지 않습니다. 합법적으로 반대 성명을 낼 뿐이죠. 하지만 본질은 같아요. 기술 변화를 막으려는 시도입니다. 역사는 명확한 교훈을 줍니다. 기술 진보는 막을 수 없다. 효율 차이가 5배, 10배 나면 그 어떤 저항도 결국엔 무너진다. 현대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삼성전자도 휴머노이드 개발 중이에요. LG전자도 로봇 사업 강화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제조업 전체가 피지컬 AI 대전환 중입니다. 테슬라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027년이면 옵티머스 로봇이 테슬라 공장에서 사람보다 많아질 것이다. 중국 BYD는 벌써 공장에 휴머노이드 테스트 중입니다. 한국만 사람을 고집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재계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강성노조로 유명한 현대차에서 로봇을 선제 도입하는 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대차가 돌파하면 다른 기업들도 줄줄이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노조가 국내에서 로봇을 막으면 막을수록 기업은 해외로 더 빨리 도망갑니다. 현대차는 이미 선택했어요. 로봇 3만 대 양산은 미국에서 합니다. 한국이 아니라요. 노조가 반대하니까 아예 해외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노조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우리가 평생 회사 키웠는데 이제 와서 로봇으로 대체한다고? 당연히 화가 납니다. 하지만 자본주의는 감정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오직 숫자만 봐요. 16배 비용 효율, 7배 품질 우위. 이 숫자 앞에서 모든 감정은 무력합니다. 러다이트 운동이 실패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기계를 부셔도 법으로 막아도 효율 차이가 압도적이면 결국 기술이 이깁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답은 바로 이겁니다. 노조가 로봇과 싸우는 순간 기업은 이미 해외 공장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미국 메타플랜트 2028년 본격 가동 시작합니다. 아틀라스 로봇 3만 대 양산 체제 구축됩니다. 노조 없는 환경, 24시간 돌아가는 로봇, 인건비 10분의 1. 한국 울산 공장은요? 노조 반대로 로봇 못 드립니다. 그럼 물량은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메타플랜트로 갑니다. 여러분이 현대차 CEO라면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파업 리스크 있고 인건비 비싼 한국? 아니면 로봇으로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미국. 계산은 간단합니다. 울산 공장에서 차 한 대 만드는 데 드는 인건비 약 200만 원입니다. 메타플랜트에서는 로봇으로 만들면 약 15만 원이면 됩니다. 13배 차이예요. 한국에서 연간 100만 대 만든다고 칩시다. 인건비만 2조 원 듭니다. 같은 물량을 메타플랜트에서 만들면 1,500억 원이면 됩니다. 1조 8,500억 원 절감. 2조 원 가까이 아끼는 겁니다. 여러분, 1조 8,500억 원이에요. 기업이 감정으로 경영합니까? 숫자로 경영하죠. 1조 8,500억 원 아낄 수 있는데 왜 한국을 선택하겠습니까? 투자자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현대차 주가가 78% 폭등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노조가 반대하면 할수록 현대차는 해외로 간다. 그게 오히려 기업한테 더 좋다. 노조 반대 성명은 기업에게 완벽한 면죄부를 줬습니다. 우리도 한국에 투자하고 싶은데 노조가 막아서 어쩔 수 없이 미국으로 갑니다. 이렇게 말할 명분을 준 거예요. 현대차 경영진은 지금 웃고 있을 겁니다. 해외 투자 늘리고 싶었는데 노조가 알아서 비밀을 제공했으니까요. 게임은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이미 끝나 있었어요. 노조가 2월 22일 성명서 발표할 때 메타플랜트는 거의 완공 단계였습니다. 로봇 발주는 이미 다 나갔고요. 2028년 양산 계획도 확정돼 있었습니다. 노조는 총 쏘기 전에 이미 맞은 겁니다. 싸움은 끝났는데 선전포고만 늦게 한 거예요. 가장 아이러니한 건 이겁니다. 노조가 강하게 반대할수록 투자자들은 더 환호했습니다. 왜? 반대가 심할수록 현대차의 해외 투자가 정당화되니까요. 노조 입장에서는 절망적이죠. 싸우면 질 거 알면서도 싸울 수밖에 없어요. 안 싸우면 조합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요. 그런데 싸우면 기업이 더 빨리 도망갑니다. 체크메이트입니다. 어떻게 움직여도 지는 게임이에요.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자, 이제부터 도미노가 쓰러지는 걸 지켜봅시다. 첫 번째, 도미노. 메타플랜트 가동 시작. 물량 일부가 미국으로 이동. 한국 공장 가동률이 90%에서 80%로 떨어집니다. 두 번째 도미노. 가동률 떨어지니까 잔업이 줄어듭니다. 특근도 사라져요. 노동자들 월급이 기본급만 남습니다. 평균 20% 소득 감소. 세 번째, 도미노. 소득 줄어드니까 노조 불만이 쌓입니다. 회사가 물량을 빼돌린다. 고용 불안이다. 파업 위협이 나옵니다. 네 번째, 도미노. 파업 위협 나오니까 기업은 더 확신합니다. 역시 한국은 리스크가 크다. 메타플랜트 물량을 더 늘립니다. 다섯 번째, 도미노.
한국 공장 가동률이 70%까지 떨어집니다. 일부 라인 가동 중 희망퇴직 프로그램 나옵니다. 6번째, 도미노. 협력업체 주문 감소. 부품 납품하던 중소기업들이 직격 탐았습니다. 현대차 주문이 30% 줄었습니다. 협력업체도 구조조정 시작. 7번째, 도미노. 울산 지역경제 타격. 공장 주변 식당 매출 하락. 부동산 가격 하락 조짐. 상권 침체. 악순환입니다. 여러분, 완벽한 악순환이에요. 노조는 일자리를 지키려고 로봇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그 행동이 오히려 일자리를 해외로 내보내는 결과를 낳았어요. 통계를 한번 봅시다. 현대차 울산 공장 직원 1인당 연간 생산 44대입니다. 미국 엘라베마 공장은요? 88대예요. 정확히 2배 차이죠. 같은 차 만드는데 한국 효율은 미국의 절반입니다. 임금은 비슷하거나 한국이 더 높고요. 이 구조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메타플랜트는 더 무섭습니다. 로봇 중심이니까 1인당 생산성이 150대 이상 나올 겁니다. 울산의 3배 넘는 효율이에요. 3배 효율 차이 나는 공장이랑 경쟁해서 이길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기업은 냉정하게 계산합니다. 울산 공장 유지 비용 연 5조 원. 메타플랜트는 3조 원. 생산량은 메타가 더 많고 그럼 답 나왔네? 투자는 메타플랜트로 몰립니다. 신기술, 신차종 배정도 메타가 우선이에요. 울산은요? 기존 모델 명맥만 유지하는 레거시 공장으로 전락합니다. 하급 효과가 어디까지 갈까요? 울산 인구 110만 명 중 절반이 현대차 관련 일자리로 먹고 삽니다. 직접 고용 3만 명, 협력업체 10만 명, 가족 포함하면 50만 명이에요. 만약 현대차 물량이 30%만 줄어도 울산 전체가 흔들립니다. 1997년 IMF 때 울산이 어땠는지 기억하시죠? 공장 멈추자 도시 전체가 멈췄습니다. 이번엔 더 잔인합니다. 갑자기 멈추는 게 아니라 서서히 조용히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울산, 자동차의 도시, 현대차와 함께 성장한 도시입니다. 1970년대 현대차가 울산에 공장 세우면서 이 도시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현대차 가면 잘 살 수 있다는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현대차 생산직 연봉이 1억 원 넘었으니까요. 고졸로 입사해서 20년만 다니면 중산층 됐습니다. 아파트 사고, 자식 대학 보내고 노후 준비까지 가능했어요. 울산은 대한민국에서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이 가장 높은 도시였습니다. 서울보다 높았어요. 제조업 도시가 금융도시보다 잘 살았던 시대였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될까요? 가상 시나리오를 하나 돌려봅시다. 2028년 메타플랜트 본격 가동. 울산 공장 물량 20%가 현대차는 희망퇴직 프로그램을 냅니다. 55세 이상 희망하시는 분 신청하세요. 1000명이 손에 든 협력업체는요? 주문이 줄어드니까 직원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한 협력업체 사장 말입니다. 현대차가 주문을 20% 줄였습니다. 우리도 인원 감축해야죠. 그럼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50대 중반에 회사 나온 사람들 퇴직금 3억 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 다음은요? 치킨집, 편의점, 카페, 자영업으로 몰립니다. 그런데 울산 자영업 시장은 이미 포화예요. 현대차 직원들 상대로 장사하던 곳들인데 그 직원들이 줄어들면 매출도 줄어들죠.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요. 결국 치킨집 사장님들끼리 치킨 가격 후려치기 경쟁 시작합니다. 3년 내 폐업률 70%, 퇴직금 3억 원이 1년 반 만에 바닥나요. 부동산은요? 현대차 다니려고 울산에 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직장 없어지면 이유가 없죠. 매물이 쏟아집니다. 가격 하락 시작. 젊은 사람들은 울산을 떠납니다. 여기 있어봤자 일자리 없는데 서울 가야지. 인구 유출 시작. 학교는요? 학령 인구 감소로 폐교 위기. 상권은 도시 전체가 늙어갑니다. 이거 과장 아니냐고요? 전혀 아닙니다. 실제로 미국 디트로이트가 이렇게 됐어요. 한때 자동차 산업으로 번영했던 도시, 제너럴 모터스, 포드, 크라이슬러가 있던 곳이죠. 그런데 1980년대부터 자동차 산업이 쇠퇴하면서 디트로이트는 몰락했습니다. 인구가 절반으로 줄었어요. 빈집천지, 범죄율 폭등, 2013년엔 도시가 파산 신청까지 했습니다. 울산이 제2디트로이트가 안 된다는 보장 있습니까? 물론 현대차가 울산 공장을 완전히 닫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규모를 축소하고 물량을 줄이고 투자를 멈추면 결과는 비슷해요. 체감 가능한 변화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2025년 울산 공장 신규 채용 전년 대비 30% 감소했어요. 젊은 인력이 안 들어온다는 건 미래가 없다는 신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세 가지 방향에서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첫째, 노조는 전략을 바꿔야 합니다. 로봇 단 한 대도 못 들인다는 선언은 현실성이 없어요. 로봇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미 전 세계가 로봇으로 가고 있는데 한국만 사람 고집할 수 없거든요. 그럼 뭘 해야 할까요? 협상 테이블로 나가야 합니다. 로봇 도입 자체는 인정한다. 대신 조건을 달자. 어떤 조건이요? 전환 배치 보장. 로봇이 들어와서 일자리가 없어지면 그 사람을 다른 부서로 옮겨주세요. 생산직에서 로봇 관리직으로, 단순 조립에서 품질 검수로, 재교육 프로그램 의무화. 회사가 로봇 도입하면 기존 직원 재교육에 투자해야 한다는 조항을 단체 협약에 넣으세요. 코딩, 데이터 관리, 로봇 운영 교육받을 권리를 확보하는 겁니다. 국내 공장 물량 일정 비율 보장. 전체 생산의 최소 50%는 국내에서 만든다는 약속을 받아내세요. 해외로 물량 다 빠져나가는 걸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예요. 무조건 반대는 해외 이전만 가속화합니다. 현실적인 협상안을 들고 나와야 해요. 둘째, 노동자 개인은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합니다. 회사나 노조만 믿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내 커리어는
내가 지켜야 해요. 로봇이 들어오면 두 부류로 나뉩니다. 로봇을 다룰 줄 아는 1%와 로봇한테 대체되는 99%. 어디에 속할 건지는 지금 선택에 달렸습니다. 회사가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퇴근하고 피곤한데 무슨 교육이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5년 뒤 희망퇴직 명단에 오릅니다. 스마트 팩토리, 로봇 운영, 데이터 관리. 어렵다고요? 30년 동안 한 가지 공정만 했던 그 끈기로 충분히 배울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의지예요. 지금 당장 서점에 가서 관련 책 한 권 유튜브에서 무료 강의 찾아보세요. 회사 교육 프로그램 팸플릿. 쓰레기통에 버리지 말고 다시 꺼내세요. 5년 뒤 치킨집에서 기름 튀기고 있을지 아니면 스마트 팩토리 관제실에서 모니터 보고 있을지 그 갈림길이 바로 지금입니다. 셋째, 정부는 산업전환 지원에 나서야 합니다.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드는 건 막을 수 없어요. 대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로봇 산업 육성. 한국이 로봇 쓰는 나라에서 로봇 만드는 나라로 가야 해요. 현대차는 이미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했죠. 삼성, LG도 뛰어들었고요. 정부가 로봇 부품, 소프트웨어, AI 분야에 집중 투자해야 합니다. 재교육 프로그램 대폭 확대. 50대 생산직 노동자를 로봇 관리자로 전환시키는 국가 차원 프로그램 필요해요.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정책 벤치마킹 하세요. 지역경제 다각화 지원. 울산이 자동차 하나에만 의존하는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로봇 산업, 신재생에너지, 바이오 같은 신산업 유치, 울산을 자동차 도시에서 첨단 산업 도시로 전환시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움직여야 합니다. 노조의 현실적 협상, 개인의 자기개발, 정부의 산업전환 지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 2월 22일 현대차 노조가 던진 한 문장. 로봇 단 한 대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날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시가총액 108조, 78% 폭등. 시장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노조가 막으면 막을수록 기업은 해외로 간다는 것에. 숫자를 다시 한번 봅시다. 1억 원대 1,400만 원. 사람 3명 5년. 인건비 44억 5천만 원대. 로봇 한 대 5년. 유지비 2억 7천만 원. 16배 차이. 울산 공장 1인당 생산 44대. 대메타플랜트 예상 생산 150대 이상. 3배 넘는 효율 차이.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는 감정 없이 계산기만 두드려. 노조가 로봇과 싸우는 순간 게임은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진짜 전쟁터는 한국이 아니라 미국 메타플랜트였어요. 노조가 2월에 성명 발표할 때 메타플랜트는 거의 완공 단계였고 로봇 발주는 다 나간 상태였습니다. 싸움은 끝났는데 선전포고만 늦게 한 겁니다. 가장 아이러니한 건 이거예요. 노조가 강하게 반대할수록 투자자들은 더 환호했습니다. 반대가 심할수록 현대차의 해외 투자가 정당화됐으니까요. 노조는 면죄부를 준 거예요. 우리도 한국에 투자하고 싶은데 노조가 막아서 어쩔 수 없이 미국으로 갑니다. 이렇게 말할 명분은요. 19세기 영국 러다이트 운동은 실패했습니다. 기계를 부숴도 법으로 막아도 효율 차이가 압도적이면 결국 기술이 이겨요. 2026년 현대차 노조도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로봇을 막을 게 아니라 로봇을 다뤄야 합니다. 플레이어에서 코치로, 직접 뛰는 사람에서 로봇 관리하는 사람으로 포지션을 바꿔야 해요. 노조는 현실적인 협상안을 들고 테이블로 나가세요. 개인은 지금 당장 재교육 프로그램에 신청하세요. 정부는 산업전환 지원에 나서세요. 2028년 아틀라스 상만대가 가동되는 날. 울산 공장은 어떤 모습일까요? 텅 빈 라인과 희망퇴직 명단일까요? 아니면 로봇과 사람이 협업하는 미래형 공장일까요? 그건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로봇을 막을 것인가? 로봇을 다룰 것인가? 16배. 비용 효율 앞에서 감정은 필요 없습니다. 선택은 지금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조의 선택이 옳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기업의 판단이 합리적이라고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컨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